아침에 매일경제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의 첫째 날이죠. 가을의 문턱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각 신문의 일면은 어떤 기사를 담고 있을까 보시죠.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군요. 여당 지자체장들까지 반기를 들고 있다. 정부 주택 공급 진퇴양난이다. 지난달 21일 정부가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500가구 신혼타운 계획에 서울 강동구청장이 이미 신혼타운 포화 상태다. 왜 또 지려고 하냐 반발하고 있고요. 광명, 시흥, 송파도 반대에 나섰다고 합니다. 정부가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사상 초유의 전 대법원장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요. 검찰 차한성, 박병대, 고용한 전 대법관 3명의 사무실 또는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상 초유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서울신문입니다. 북한 일방적 비핵화 없다. 상응 조치 심겨루기. 여기서 말한 상응이란 미국과 관련된 얘기겠죠. 리용호 외무상 유엔 총회에서 공개 요구를 했습니다. 종전선언 카드 없으면 협상 난항될 듯하다. 그리고 이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4차 방북이 될 텐데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경향신문인데요. 이쪽 끝에 있습니다. 회북 또 뚫렸다. 또 그러면은 이미 있었다는 거죠. 올 초에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한번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뚫렸습니다. 해킹에 5천만 명, 무려 5천만 명이다. 우리나라 인구에 맞먹죠?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9천만 명 강제 차단 극약 처방을 했습니다. 한번 뚫린 거는 또 뚫릴 수가 있습니다. 걱정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신문을 보실 4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김윤철 경희대 교수, 김효은 한반도 평화포럼 기획실장, 그리고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쪽으로 오시죠. 본격적으로 신문 읽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관련 기사네요. 핵시험 중지 1년. 그런데 제재는 코 하나 안 변해. 누가 한 말일까요? 북한 리용호 외무상입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했죠. 제재 완화를 공식 제기했다. 이런 제목이 달려있군요. 15분 동안 연설을 했는데요. 경제 발전 위한 평화 환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미국을 향해선 제재를 자꾸 하니까 불신이 생기는 거다. 그러면서 종전선언 지연에도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에 남한엔 전례 없이 강한 신뢰감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안보리 제재 완화, 배제, 왜 압박했다. 이런 평가를 내린 기사군요. 옆에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죠.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기사입니다. 트럼프, 북핵 협상 밀당하다.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공화당 지원 유세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취지가 과연 뭘까요? 여기 제목에 달려있군요. 한반도 긴장 완화 내 덕분이다. 이런 자랑을 하다가 김정은과 지금 밀당하다 사랑에 빠졌다. 이런 말까지 남겼습니다. 그러다 미국 언론들이요. 전무후무한 애정 표현이다. 이렇게 비꼬는 보도도 나왔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현지 시간으로 29일, 이용호 외무상도 현지 시간, 뉴욕 시간으로 29일 같은 날에 나온 2가지 발언. 꽤 주목될 내용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평화체제의 결핍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가셔줄 대신 선비핵화만을 주장하면서 지어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의 망상에 불과하지만
when I did it, and I was really being tough, and so was he, and we would go back and forth, and then we fell in love. Okay? Really. He wrote me beautiful letters, and they're great letters. We fell in love. 최영수 의원님, 리용호 외무상은 무언가 신뢰를 강조하지만 그래도 뭔가 불만을 나타내는 듯한 발언, 기조연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 두 사람의 용어가 완전히 다르죠. 예. 리용호 외무상의 용어는 굉장히 예. 외교적인 용어고 예. 트럼프 대통령의 용어는 굉장히 정치적 용어인데 예. 두 사람이 말한 무대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 이용호 외무상은 유엔 총회에서 그렇죠. 연설하기 때문에 유엔입니다. 정말 외교적인 무대에서 국제사회를 들으라고 그렇죠. 한 말이죠.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게 요구하는 예. 그런 것을 외교적인 수사로 이제 표현한 것인데 예. 과거에는 이제 유엔에서 북한에 있어 연설을 하면은 미국을 일방적으로 비난을 했는데 예. 이번 경우에는 굉장히 달라진 것이 작년만 해도 거의 뭐 비난 일색이었죠. 그렇죠. 비난 일색이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신뢰가 필요하다. 예. 미국이 우리에게 신뢰를 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 제재라든지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런 거 뭐 때로는 직접적으로 예. 때로는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예. 미국이 뭔가 이런 상응 조치를 해줘야 우리가 미국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미국의 어떤 제재 완화 같은 것을 요구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장소 자체가 중간 선거를 위한 유세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원들이 있는 곳. 맞습니다. 완전히 정치 장소죠. 그래서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 이런 단어는 사실 외교 용어는 아니죠. 예. 그냥 유권자들에게 내가 북한을 지금 달라지게 하고 있다. 내가 집권한 이후에 북한이 달라졌다. 그래서 북한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달라진 것 아니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완전히 정치적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하는 자화자찬. 맞습니다. 자화자찬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두 사람의 그래서 이용호 외무상과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날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장소가 다르고 어떤 대중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화법이 다르다. 이걸 좀 차이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김시열 교수님,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 신문으로도 봤고요. 영상으로도 봤는데 미국을 향한 건 분명해 보이는데 미국을 향한 압박일까요? 아니면 미국을 향한 읍소일까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예, 뭐 읍소는 이제 국제사회 전반에다가 한 것 같고요. 예. 이제 유엔이란 무대의 특성을 이제 고려한 그런 발언이었고, 이 미국에 대해서 압박이냐 아니냐 이런 논의를 할 때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를 직접 겨냥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트럼프란 이름이 안 나왔군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미국 강경파에 대한 좀 항의나 이제 비판 수위를 좀 높여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칭찬을 해주고 호의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들을 계속 유지하는 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신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미국의 강경파 때문에 이게 이제 잘 진척이 안 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하고는 계속 우리 신뢰 부분들을 강화하고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럼 북한이 미국 내부의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쪽을 좀 이렇게 갈라치는 건가요? 그거라기보다는 이제 평화를 위해서라면 유엔이 이제 좀 트럼프에 대한 여러 국제사회의 비판적 여론이 높은데 좀 우호적으로 봐주고 그다음에 트럼프를 축으로 해서 이제 제재 완화라든지 이런 좀 조치를 취해 달라라고 하는 상당히 이제 그 전략적 호소의 측면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그런 측면이라면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약간 맥이 닿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일종의 비유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관계라든지 전반적인 그 구도가 상당히 이제 호의적인 그 관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잘 바꿔 나가자라고 하는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롤플레이들을 지금 하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 사랑에 빠져 발언에서 아까 소개드렸으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약간 보수적 성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주류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무후무한 애정 표현 비꼬 왔다. 역시 미국의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의 모습,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 나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다는 것, 이걸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기사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도란 표현, 그렇다니까 과거의 전략가 있다는 뜻이겠죠? 강경화, 리용호, 뉴욕 회담 불발이다. 강경화 우리 외교장관, 리용호 북한 외무상.
뉴욕에서 만나려고 시도를 했는데 불발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한, 싱가포르 회담 때도 남측 제안, 만나자는 남측 제안을 거부했는데 이번에도 그랬다. 핵실무 남외교부와 회동에 부담을 느낀 듯이라는 분석 기사인데요. 여기 내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그동안 이런 분위기에서 강경화, 리용호 안 만난다면 이상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회동 성사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불발됐습니다. 이유가 여기 또 설명돼 있군요. 여기 보면 이것도 아직은 뭐 분명하지 않습니다. 추정입니다. 북미 정상이 큰 틀에서 북핵 폐기를 논의 중인 상태에서 남북 외교당국 간 만남은 섣부른 일이라는 북한 측 판단이 있지 않았겠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네요. 김현 실장님, 강경화 외교장관 사실 우리 외교장관이긴 하지만 역할이 별다른 게 없습니다. 북한 쪽에서도 사실 이렇게 만나주질 않고 있어요. 이거는 좀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이거를 우리가 제안을 했지만 예. 만나주지 않았다, 거절당했다 뭐 이렇게 볼 필요까지는 없고요. 예. 지금 이제 그 북한 비핵화 관련 협상이 진행되는 걸 보면 예. 그 국가 간의 정상들끼리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남북 정상 간의 3번의 그렇죠. 회담이 정상들 있었고요. 간에 논의되는 문제. 예,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도 한 번 했고 지금 2차 예.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예. 사실 지금 남북의 그런 외교 그 수장들이 만났을 때 예. 특별히 뭔가를 그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굳이 지금 그런 국면이 아니고 이용호와 폼페이오가 만나는 거는 결국 폼페이오에게는 이제 그 미국의 의사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실무적인 거는 가능하지만 분명한 목적이 거기는 있지만 네, 그렇지만 지금 남북 간에는 이미 정상들이 만나서 다 협의를 했기 때문에 뭐 만났다면 좋았겠지만 예.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 앞둔 상황에서는 외부의 시선도 있고 그래서 예. 뭐 이거는 크게 뭐 문제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용호 그 외무상의 유엔 연설을 예. 저는 굉장히 그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예. 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선제압이라고 예. 봤지만 뭐 약간 압박용, 기선제압용 네. 뭐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용호 부상의 얘기를 들으면 예. 진짜 국제사회나 미국이 호소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혹시 네. 읍소 아닌가 뭐 이런 말도 거의 있는데 그런 것 읍소까지는 같은데요. 아니고 호소. 왜냐하면 그 신뢰를 18번 강조한 거, 예. 한 거, 그리고 처음에 시작을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 우리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다. 말 중에는 경제 발전을 하고 싶다. 이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가 필요하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예. 했어요. 평화적 환경을 예. 미국과 유엔 등의 국제사회에 그 조성해 달라는 예. 그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 연설 끝나고 나서 그 김성 유엔 주재 북한 예. 그 대사가 미국의 소리 방송의 얘기에도 호소라는 표현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왜냐하면 지금 그 북한 입장에서도 예. 내부적으로 예.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평양의 15만 군중을 향해서 예. 연설을 하면서 비핵화라는 단어까지 예. 꺼냈습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핵으로 우리가 나라를 지켜왔는데 예. 갑자기 아무런 어떤 안전에 대한 담보도 없이 예. 우리가 핵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예. 그런 거의 불안에 대해서 어떤 대내적인 그런 정치적 그 메시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시찬 변호사.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사를 이용호 외무상,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강경화, 리용호 만남 불발까지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이 상황이 어떻다고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볼까요? 뭐 북한의 스탠스는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용호 외무상의 예. 연설 내용을 보면 예. 어쨌든 신뢰를 저버린 것은 미국이다. 예. 미국 측이고 예. 그다음에 평화의 위험 요소도 미국 측이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거나 신뢰를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용호 외상의 연설은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 이제 국제에 호소한 거죠. 예. 그래서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한 연설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의제 협상에서 아마 선점을 하기 위한 이런 예. 기싸움이었던 것 같고 강경화 외무장관의 경우에는 사실은 예. 북한이 우리하고 외무장관이 마주할 이유가 없어요. 북한 입장에서 필요성 입장에서 보면 이미 핵 협상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 것 같고 예. 대통령을 만나서 협상하지만 그것은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예. 다른 그러니까 뭐 관계 개선이나 예. 이런 경제 어떤 협력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지 예. 핵 협상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따라서 협상 파트너가 될 수가 없다. 예. 그런 측면에서 엄밀히 보면은 만날 필요가 없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일각에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예. 아마 대한민국과 본인들은 한 국가이기 때문에 외무장관끼리 유엔 총회에
즈음에서 협상하는 것은 좋지 않다. 보기에. 북한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저는 유엔은 사실 남한과 북한이 각각 가입을 한 상황인데 물론 각각 가입해 있습니다만은 외무장관께 통일장관의 협상 이런 부분들은 다르지만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단지 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필요성 문제에서 볼 때 강경화 외무장관과의 협상은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북한 관련 상황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봤고요. 이 기사도 한번 보죠. 이번에 사진입니다. 기사라기보다는. 여기 보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허리를 숙이면서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는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내용 좀 보겠습니다. 평양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방문해 교직원들에게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29일 조선중앙TV가 방송으로 보여줬습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여기 보면요. 이 모습을 보고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방북 당시 북한 주민들의 허리 굽혀 인사한 그 모습을 따라한 거 아니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최영선 의원님 그런 분석이 맞을까요? 아니면 뭐 그냥 갖다 붙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여러 가지 그 각도에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평양 시민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그 국제적으로 남한의 지도자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런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북한 TV에도 반영이 모습을. 됐고 그렇다 보니까 문재인 효과를 따라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저 자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있는 과학자들입니다. 북한이 굉장히 과학자들을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도 저런 건 배워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과학자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거.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 앞서도 머리를 숙인 적이 몇 차례 있는데 군 사열할 때 군 앞에서 이제 거기는 군대를 또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머리를 숙인 사례. 그리고 노병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노병들 앞에서 머리를 숙인 사례. 이렇게 몇 차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특정 그 어떤 계층들을 향해서 존중의 의사를 표시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저렇게 이제 그 머리를 숙이는 모습들이 자주 나오는 것은 전반적으로 인민을 위한 어떤 존중의 의지로 이제 확대 해석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또 이제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제 앉혀진 이미지가 장승택이라든지 그 김정남이라든지 피살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피의 숙청 이런 독재자로서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독재자로서의 그 강한 이미지를 좀 스스로 희석시키려는 그런 또 노력을 보인다고도 해석할 수 있고 저 인사 하나에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해 보입니다. 분명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모습이 달라진 것만큼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런 모습이 자주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 재난, 자연재난이 엄청납니다. 일단 여기 사진 한번 보시죠. 지난 28일 현지 시간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쓰나미와 지진이 벌어졌죠? 쓰나미의 여파입니다. 이렇게 큰 배가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엄청난 거대한 쓰나미에 쓸려서 이 배가 땅으로 왔고요. 배가 이 정도로 땅에 올 정도면 그 땅에 있는 집, 그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죠. 집채만한 쓰나미가 머리 위로 사망자 수천 명 될 듯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발생한 강진과 쓰나미로 현재 파악된 사망자만 800명이 넘습니다. 파악된 사람만입니다. 파악되지 않은 사람은 더 많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대피 못한 주민들 파도에 쓸려갔다.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요. 현지 기상청이 경보를 너무 늦게 보내서 피해가 커졌다. 이런 비난도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자연재해가 지금 반복되니까요. 전 세계 기상청들이 참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일본 얘기 좀 가보죠. 제목 좀 보시죠. 등대도 통째로 뽑혔다. 태풍 짬이 일본 강타했다. 시간당 최고 120mm 비 쏟아져 1시간에 120mm의 비가 온답니다. 한 명 실종, 432만 명 피난 권고. 5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폭우가 내렸다고 하네요.
수도권 거쳐 오늘은 빠져나갈 듯 하는데 일단 일본 안에 상륙해 있습니다. 지금 템프기요. 문제는요. 우리하고 직접 관련된 건 이 내용입니다. 오사카 간사이 공항은 추가 피해를 유발해 어제부터 오늘 오전 6시까지 공항을 폐쇄하기로 했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 폐쇄가 풀렸는지 어떻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공항 자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김철 교수님. 뭐 자연재해 소식이니까 저희가 더 이상 이걸 논평할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 기상청 부분, 우리도 올 여름에 참 태풍 피해, 폭우 피해에 대해서 기상청이 제대로 예보를 못했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난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만의 걱정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지금 산불부터 홍수부터 지난 시기에 분석했었던 패턴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기후변화의 양상이. 예. 그래서 지금 기상청들이 다 고충을 겪고 있는데 지금 그런 만큼 지금 이제 새로운 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들을 좀 지구촌 차원에서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데이터들을 다 수집하고 분석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거든요.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슈퍼컴퓨터 같은 상태도 상당히 좀 뒤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새롭게 좀 점검을 해야 이제 계속 좀 예기치 못했던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해서 아주 좀 전반적이고 좀 종합적으로 이 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때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그런 자원이 이제 빅데이터인데 이런 날씨 예보의 빅데이터를 좀 활용하는 방법이 전 세계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엔 같은 데서 아마 이런 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해외 소식 하나 더 보죠. 해킹당한 페이스북, 내 사생활 괜찮나? 이건 해외 소식이 아니라 우리 국내에 계신 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워낙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니까요. 5천만 명 개인정보 유출, 페이북은 강제 로그아웃을 일단 응급조치를 했지만 국내에서도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 이렇게 전 세계인이 쓰는데 이렇게 쉽게 해킹을 당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이 자체가 문제인데요. 윤기찬 변호사. 네. 국내에서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 자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걸 이제 확인하신 분들은 어떤 대처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페이스북 쪽에 어떤 강제 로그인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강제로 로그인을 시킨다는 일단은 급한 불은 껐습니다만 그게 개인정보가 나가버렸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제 해킹을 통해서 피해가 있으려 그러면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거나 실제 있었던 일들인데 그래서 이 페이스북을 저도 이제 잠정 중단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용자 중에 일기처럼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앨범처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가족 사진 올리고 그렇죠. 어떤 사생활을 통한 어떤 정보가 좀 나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해킹 기술은 늘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업체들이 보안을 힘쓴다 한다 하더라도 늘 뚫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리는 거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덜 올려야 되나요, 좀? 정보를 가려서 올려야죠. 의견 올리는 건 좋은데 애기들 사진 올리거나 가족 사진 올리거나 개인 신상에 관한 본인 동선을 여행 간다라고 자랑하거나 이런 것들은 빈집 집이 비었다 이걸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실제 외국에서도 많이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올리는 정보를 우리가 선별해서 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여러 가지 이 편리한 것들이 있어 좋긴 한데 이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너무 걱정할 게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알겠습니다.